여러분과 함께 좀 이렇게 제가 확인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신에 대한 기전이라든지 백신이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보다는 이제 백신을 왜 맞아야 하는지, 맞는다면 이제 어떤 점에 대해서 약간 그러한 확인을 해야 하는지 또는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백신 관련돼서는 이게 되게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재 아직도 저희가 코로나 지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백신을 맞냐 안 맞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백신은 되게 굉장히 유해하다 또는 뭐 괜찮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원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여러분께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이렇게 드릴게요. 아마 이게 여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의 가장 좀 핵심적인 이제 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이제 이득이 얼마나 될지, 이제 위험이 될지 이제 그런 것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득과 위험률을 이제 그 고려를 하셔야 하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접종을 하는 건 이제 오히려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에는 되게 그 주성분이 되는 이제 성분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그 부가적인 성분으로 이제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무조건 필수적이고요.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제 영양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몸을 이제 보강하는 게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백신을 이제 맞는다. 저희 백신 맞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백신이 있잖아요. 이제 백신을 맞는다면 적어도 이제 어, 다음에 제가 소개드린 영양소들을 한두 달 전부터 미리 좀 꾸준하게 섭취할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영양소는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파셀리뇽이 비타민 D, 카로틴 플러스 아세로라 C, 밀크시슬, 칼맥 D, 오메가 3, 레시틴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섭취를 하면 좋겠다라고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우려를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백신에 들어가 있는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있는데, 이 화학 첨가물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알루미늄, 티메로살, 포름알데히드, 페놀, 에틸글리콜, 글루타민 산염 뭐 이런 되게 굉장히 약간 혀가 꼴리는, 혀가 이렇게 되게 약간 꼴리는 이제 그러한 성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맞는 백신들이 이러한 성분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백신들마다 이제 들어가 있는 첨가물들이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다. 이제 이런 첨가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고 일단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일단은 저희가 현재 화이자나 그 모더나 이제 그러한 백신들을 이제 다 맞고 계시잖아요. 또는 맞았다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맞을 분들이 계신다면은, 화이자, 모더나 같은 이제 그 백신은 이제 핵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핵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백신 같은 경우는 이러한 중금속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러한 그 화학적인 성분들은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위치한 에틸글리콜이라고 이제 피지란 성분인데, 이 성분 외에는 이제 다른 성분들은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백신이 이제 이러한 모든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백신에 알루미늄 들어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항체 생산 증진을 위해서 백신에 추가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으로는 이제 경련, 알츠하이머, 뇌 손상, 치매 원인으로 이제 지목된 물질로 주로 사용됩니다.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PT 또는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그리고 이제 단백 결합 폐구균, A형 간염, B형 간염, 이러한 백신들의 면역 원성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 같은 그런 핵산 방식, 즉 이제 mRNA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알루미늄이 전혀 이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티메로설이라는 이제 이 성분이 있는데, 이제 이 티메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방부제입니다. 대표적인 방부제인데, 이건 또 수은이라고 하죠. 그래서 티메로설은 수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백신의 이제 기본 방부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화이자나 모더나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은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독이죠. 그래서 이 맹독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나 인격 변화, 감, 감각 기억 상실, 시력 청각 장애, 근육 쇠약, 운동 실증, 실조증, 뭐 경련, 자폐증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발생시킬 수가 이렇게 있다고 이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이제 이것도 이제 방부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체 방부제로 쓰이기도 하고 이제 바람을 이제 일으키는 이제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에 포르말린으로 병원균을 이제 불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이제 페놀과 함께 사용하면 독성이 이제 강해진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제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백신에는 mRNA 백신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은 이 포르말데히드가 이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르말데히드 자체가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지 이러한 그 독성들 때문에 그 이제 현재에서는 이제 소아 백신으로서는 일본 내외 백신을 이제 제외한 소아 백신은 전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예전에 많이 쓰였지만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지 않다. 좀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페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방부제 만들 때 사용되는 이제 맹독성 물질이고 이제 생명을 이제 위협합니다. 그래서 합성 비타민 C와 방부제가 혼합되어서 빛이 이제 산화되면서 생기기도 하는 게 바로 페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에틸글리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핵산 방식 백신에서는 이제 사용됩니다. 이 에틸글리콜만이. 예. 그래서 이게 이제는 작용이 부동액 성분으로 백신에 이제 방부제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에틸글리콜입니다. 그리고 이 에틸글리콜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치약, 예, 그리고 또는 이제 이런 그 화장품, 이제 그런 되게 다양한 이제 그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에 에틸글리콜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곳에서 쓰인다. 이제 이런 걸 좀 이렇게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에틸글리콜이 백신에만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다양한 성분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루타민 산염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이제 빛이나 열 같은 환경적 조건에도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이제 부작용이 이제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네오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이게 무슨 약간 마이신 뭐 무슨 이신이라고 끝나는 것들은 보통 대부분 항생제거든요. 네, 항생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떠한 이제 그 종류의 백신들에는 이런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백신 안에 병원균이 과도하게 증식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이제 항생 물질들을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이제 그 핵산 방식의 백신으로 만든 것들은 이 네오마이신이나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이제 항생제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들어가 있다면은 이제 수두 백신 또 인플루엔자 백신, MMR, DTaP 이제 이러한 백신들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 백신이라 하면은 저희가 약간 주의해야 할 게 방부제 성분. 네, 하지만 모든 방부제가 한꺼번에 모든 백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독성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00만 명당 이제 몇 명 이제 나오는 이제 부작용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첨가물 독성을 약간 좀 피해야 하고 이를 약간 영양학적으로 약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거나 또 이제 맞으신 분들은 뭐 심낭염, 또 심근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상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약간 대체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단 심낭염과 심근염 같은 경우는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 예, 즉 핵산 방식으로 만든 백신에 많고요. 예, 주로 젊은 층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100만 명당 4명꼴로 나타나고 심낭에 예, 염증이 생기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곤란 그리고 이제 이런 가슴 통증이 나타납니다. 접종 후에 4일 이내에도 이런 그 좀 통증들이 가시지 않는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진찰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는 이제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희귀하게 일어나는 이제 부작용이고요. 이제 이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맞은 이후에 네, 이것도 바이러스 벡터. 네, 여기 위에 있는 그 mRNA 네, 방식의 그 백신이고 이러한 백신을 맞은 이후에 4일부터 한 달 사이 또는 6주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이제 이상 반응이고 보통 이제 50대 미만 여성이 남성보다 네, 2배 높고 그리고 10만 명에서 100만 명 중 한 명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뇌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이 뇌 정맥동과 내장 정맥에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제 망치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약간 후려 때린 듯한 그러한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진통제로 이렇게 섭취했을 때도 이게 복용을 해도
이게 가시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응급실로 이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나필락시스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 되게 예상치 못하는 이제 그런 이상 반응인데 뭐 예를 들어서 호흡곤란, 또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수축돼가지고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전신적으로 약간 뭐 이런 뭐랄까 그 이렇게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되게 무서운 약간 그런 증상인데 이거는 이제 접종 이후에 30분 이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그 백신을 맞은 다음에 30분 동안 또는 15분 동안 약간 앉아 있으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난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모니터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는 보통 30대에서 60대 사이에 발생률이 높고 어떠한 백신을 맞든 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백신뿐만 아니라 예, 어떠한 의약품을 이제 그 섭취하시더라도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먹는 의약품을 섭취하시더라도 아나필락시스는 네,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백신 접종을 이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한 이후에 항체가 빨리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의 효과가 좋다 이제 그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백신을 맞은 이후에 이 백신에 대항할 수 있는 이 항원에 대항하는 이런 그런 항체가 얼마나 빨리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백신에 대한 효과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항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항체가 안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과면역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과면역이 되게 돼버리면 오히려 우리 몸이 저희 몸 자체를 다시 공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독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이게 이기지 못하고 간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백신에 들어가는 화학 첨가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리면은 이제 알루미늄 같은 이제 이러한 네, 중금속 같은 경우는 저희 몸에 칼슘 이온이 충분하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몸에서 알루미늄이 배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심근이나 심낭은 박동을 위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모되는 장기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저희 몸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되게 많이 있어야 한다.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티메라솔 같은 이제 방부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은이죠. 그래서 이거는 셀레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셀레늄에 의해서 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백신 접종 전후에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은 관련된 이런 방부제가 있는 이제 백신을 접종을 받게 되면은 셀레늄을 최대한 이제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름알데히드 같은 그런 방부제 같은 경우도 방부제 같은 음식, 특히 육가공품이나 통조림, 그 음료로 된 음식들이 방부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식단들을 좀 피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페놀과 같은 그런 방부제도 그런 방부제 같은 음식들 좀 피하셔야 하고 최대한 그 천연 비타민 C를 좀 이렇게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합성 비타민 C를 이제 드시게 되면은 합성 비타민 C와 이제 음료 보존제인 안식 향산화탄이 만나게 되면은 이제 페놀이 이제 형성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러한 되게 안 좋은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방부제 성분들도 이제 최대한 그런 보존기가 짧고 저온 보관한 백신이 방부제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백신들을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네오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그 항생제 같은 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거나 병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좀 미루셔야 합니다. 미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연령별 그리고 해독성을 이제 그 능력을 고려해서 이제 의사분들과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신 이후에 이제 백신 접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젊은 분들한테도 이게 부작용이 되게 많은데, 이 젊은 층의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단이 되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가공식품들, 인스턴트 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로 인해서 영양소가 이제 많이 없죠. 중요한 영양소,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가 많이 없고, 오히려 이를 인해서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저희 몸의 면역력이 이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최대한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느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조금이라도 조금 아플 때 만약에 백신을 접종받는 그 딱 시기에 내가 몸이 좀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백신 접종을 무조건 미루셔야 합니다. 맞으시면 안 돼요. 되게 바보같이. 그 되게 굉장히 미련한 거고요. 그리고 어릴수록 맞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다음 슬라이드에 좀 다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0대까지 안 맞는 것이 좀 유리하고 30대는 비슷, 40대는 접종이 약간 유리, 50대 이상은 접종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부작용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이제 오히려 백신 접종을 똑같은 걸 맞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백신을 맞았다면 또다시 이거를 여러 백신을 한꺼번에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그 텀을 두어서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 친족 중에 자폐, 자가면역증이나 발달 장애가 있다면 다시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접종 전후로 무조건 휴식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과 영양소 먹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아이고, 네, 제가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는 거는 이제 이익이 나이대별로 다릅니다. 여기 아래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이제 연령 그룹별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 이제 여기 맨 위에 20대, 29세부터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로 쭉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득이 어리면 어릴수록 좀 약간 좀 덜하고요. 그리고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이득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예.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연령별 위험대 대비 이득이 이제 70대는 215배, 예. 그리고 60대는 42배, 50대는 약 10배, 40대는 3.1배, 30대는 1.7배, 그리고 20대는 오히려 1배도 아닌 0.7배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령자이면 고령자일수록 오히려 백신을 맞는 게 더 이렇게 사망 관련돼서 조금 더 이렇게 이득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어떠한 그 영양소가 필요하냐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굳이 만약에 이렇게 되게 어떠한 영양소, 이렇게 되게 영양제가 굉장히 많은데 어떠한 영양제를 먹는 게 중요하냐 몇 가지만 좀 선별하라 하면은 전 여기 가운데 있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카로틴 플러스 아세로라씨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프로틴을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항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단백질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항체 형성하는 이제 기본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카로틴 플러스 아세로라 그리고 이제 프로틴을 드시는 게 되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세로아 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잘 알려진 항바이러스 제제이죠. 그래서 향균 작용이 있고 백혈구 반응 그리고 기능 이제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몸의 이제 면역들 담당하는데 인터페론 수치를 이제 상승시키는 게 바로 아세로아 C입니다. 그리고 흉선이라고 있죠. 그 흉선. 이 흉선은 이제 저희 몸의 이제 면역을 이제 담당하는 이제 그 기능 갖고 있는 장기인데 흉선에서 호르몬 분비를 이제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점막 내부의 형질을 개선시키고 감기를 치료하는 데도 이렇게 쓰이는 게 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리고 이 아세로 C 같은 경우는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섭취하면 이제 농도와 효과를 높여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두세 시간마다 500mg씩 좀 드시면 좋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00mg을 30분마다 좀 드셔주시면은 되게 약간 감기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로틴 플러스는 이제 잘 알려진 이제 비타민 A의 전구체이죠. 그래서 이 비타민 A는 항감염 비타민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한 이제 점막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바로 이러한 그 비타민 A죠. 그래서 피부, 호흡, 위장에 관여한 이 미생물에 저항하는 1차 장벽을 형성한 게 바로 카로틴 플러스입니다. 이러한 그 1차 장벽을 이제 그 형성을 하기 때문에 뭐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제 그러한 외부 침입 그 물질들을 이제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걸 일단 막아주는 게 바로 이런 비타민 A인 거죠. 그리고 항암 기능, 백혈구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항체 반응도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효과, 이 아제로아 C 같은 경우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죠. 근데 여기다가 이 카로틴 플러스가 더하게 된다면 항바이러스 효과를 이제 더욱더 이제 증진시켜줍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 저하도 예방해 주는 게 바로 카로틴 플러스입니다. 스트레스성 흉선 위축 예방. 스트레스 인하면은 저희가 흉선이 이제 이게 좀 주로 이렇게 쪼그라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신 이제 흉선을 성장을 좀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홍역이나 바이러스 질환, 그리고 유아 환자 사망률을 50% 이제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이제 하루에 180mg씩 7일 동안 계속 꾸준히 섭취할 때 이제 저희의 T세포라고 하죠. T세포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이 T세포 숫자를 30%를 증가시키고 천연 복합 카로틴은 이제 15mg 더 이제 효과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셀리눔 E
되게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이제 물질입니다. 이 파셀레늄 E 관련돼서 이 셀레늄은 백혈구의 성장 그리고 활성을 포함해서 면역계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파셀레늄이 그래서 이 셀레늄이 우리 몸에 이제 결핍돼 있다. 예, 그러면 백혈구와 흉성 기능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뭐 좋은 걸 먹는다 하더라도 이 셀레늄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저항력 자체가 억제되게 되기 때문에 셀레늄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있어줘야 합니다.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셀레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셀레늄을 이제 자주 섭취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셀레늄을 하루에 200mg씩 섭취를 할 때 흉성 기능이 활발해지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NKT 세포라고 가지고 해서 이 NK 세포는 이제 잘 알려진 내추럴 킬러 세포이죠. 이게 바로 이 암세포와도 싸우는 이제 세포인데 이 암세포의 활성률을 81.4%나 증가시킨 게 바로 이 셀레늄입니다. 그리고 인터루킨 2의 발현을 촉진시켜서 이제 면역력을 높이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식이를 한 섭취를 할 때 셀레늄이 이제 보충을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제 식이 자체에서 셀레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셀레늄을 더욱더 보강을 해줘야 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백신 이제 맞기 전에 특히 두세 시간마다 한정 또는 이제 1일에 4정 이렇게 매정씩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하죠. 면역세포 내에서 이 비타민 D가 카텔리시딘이라는 생리적 항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결론적으로 저 백신도 이런 코로나 백신도 결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사멸하는 데 되게 중요한데 이때 전체적인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바로 비타민 D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제 백신의 부작용으로서 아나필락시스가 있잖아요. 아나필락시스를 예방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미 메라그라리아라는 박사님이 이제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60에서 100mg per 밀리리터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르스 관련된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1만 IU를 이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로 치면은 비타민 D는 이제 10알 정도 이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2정에서 4정을 이렇게 계속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다음입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밀크시슬, 칼맥디, 오메가3 레시틴. 이제 여기 있는 이 영양제 같은 경우는 저희 혈관적인 혈관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좀 약간 예방하고 좀 줄여주는 데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영양제이고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추가한다면은 코큐텐을 좀 더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심근염, 심낭염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코큐텐 같은 경우는 심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물질인데 코큐텐을 좀 더 더욱더 보강시켜주면은 심낭염과 심근염에 좀 약간 예방 또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일단 밀크시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밀크시슬은 세포의 항염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걸로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2단계로 나눠주는데 첫 번째 단계는 세포의 스트레스. 그래서 보면 저희 세포 셀 안에 소포체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포체라는 이 기관이 있는데 이 소포체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줄여주는 게 바로 밀크시슬입니다.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밀크시슬은 염증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억제시킵니다. 염증 관련된. 그래서 아까 보시면 심근염, 심낭염 이런데 이러한 모든 부분이 다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바로 밀크시슬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염증의 신호 경로를 억제시키는 게 바로 밀크시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밀크시슬 하면 무조건 간에만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간뿐만이 아니라 심장 건강 그리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뇌 같은 경우는 신경 보호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밀크시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칼맥디입니다. 칼맥디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미리 언급드렸지만 칼슘 이온이 이제 충분하면 이제 알루미늄과 같은 중금속이 이제 우리 몸 바깥으로 이제 배출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슘 그리고 심근이나 심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박동을 하잖아요. 박동을 할 때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 장기이기 때문에 항상 칼맥디와 같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우리가 꾸준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백신을 이렇게 접종하기 전 이후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오메가3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는 동물 실험 결과 이제 오메가3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염증,
네, 백신의 부작용이 염증을 좀 약간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메가3가 염증 세포로 알려진 CD4, CD8, CD11B와 같은 염증 세포의 발현에 서식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오메가3가 염증 세포, 우리가 이제 염증 세포가 있잖아요. 염증 세포가 있는 부위까지 이제 쫓아갑니다. 오메가3가 쫓아가서 그 부위에 이제 서식을 하는 겁니다. 예. 서식을 해서 염증 세포가 자기의 그 염증적인 그 부분을 잘 이루지 못하도록 이 오메가3가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영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되었고요. 연구 결과에서. 그리고 NF 카파 이제 베타라고 해서 이러한 그 염증에 관련된 이제 수준을 이제 억제시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고, 또한 오메가3가 심장 조직을 재생시키는 또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염증 세포 생성 조절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심장 관련된 조직을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심근형, 심낭형에 되게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네,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혈액 내 이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의 감소를 되게 도움이 많이 됐죠.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증가시키고 혈관벽 내 콜레스테롤 축적을 방지시킵니다. 그리고 세포에 좋은 인지질을 이제 공급시켜준 게 레시틴인데, 이제 레시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혈소판 감소증 관련돼서 이러한 좀 이렇게 그 부분에 좀 많이 도움을 됐었기 때문에 레시틴 좀 추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백신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이득과 위험률을 고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이가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접종을 이제 하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신에는 화학 첨가물이 안 들어 그러니까 안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하고요. 예. 이제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을 이제 완화하는 거는 저가 영양학적으로 이제 우리 몸을 이제 보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백신을 맞는다면 적어도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영양소들을 일단 꾸준히 섭취하긴 하셔야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한 두 달 전부터 미리 좀 꾸준하게 좀 섭취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